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 스테이션입니다. 오늘은 전래동화 하면 딱 떠오르는 작품 콩쥐팥쥐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옛날 조선시대 때 전라도 전주에 최만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벼슬을 그만두고 아내 조씨와 알콩달콩 살고 있었지만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어요. 기도도 드리고 좋은 약도 써봤는데 소용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 조씨가 이상한 꿈을 꾸는데요. 연꽃에서 선녀가 아기를 안고 나오는 거예요. 딱 느낌이 태몽 같죠? 과연 10달이 지나자 방 안에 좋은 향기가 가득 차더니 예쁜 딸이 태어납니다. 최만춘과 조씨는 딸 이름을 콩쥐라 짓고 애지중지 귀하게 키워요. 하지만 콩쥐가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콩쥐 어머니 조씨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러니 최만춘은 콩쥐를 안고 다니면서 아낙네들한테 젖을 얻어먹여 키울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그래도 콩쥐는 덕분에 잘 자라서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는 데다 심성이 고운 아이로 크더라고요. 그런데 콩쥐가 14살이 되던 해 최만춘이 이웃 마을에 사는 과부 배씨와 재혼을 하게 됩니다. 배씨한테는 콩쥐보다 1살 어린 팥쥐라는 딸이 있어서 네 식구가 함께 살게 된 거죠. 이제 최만춘은 배씨에게 집안 재산이며 살림살이까지 싹 다 맡기는데요. 사실 배씨랑 팥쥐가 성질이 고약한 데다 욕심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 남몰래 야금야금 재물을 팔아 챙기기 시작하네요. 그런데다 콩쥐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최만춘이 나가기만 하면 콩쥐야, 콩쥐 어딨어? 무슨 애가 이렇게 동작이 굼뜨냐? 이러면서 온갖 집안일은 다 시키더라고요. 팥쥐도 콩쥐가 자기보다 예쁘니까 얼마나 미워하는지 말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도 콩쥐는 아버지가 속상해 하실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꾹 참기만 하죠. 하지만 배씨는 이게 또 미워서 최만춘한테 콩쥐가 자꾸 말썽 부린다고 거짓말까지 하네요. 근데 배씨가 애교가 많으니까 최만춘이 홀딱 넘어가서 콩쥐만 엄청 혼내는 거 있죠. 상황이 이러니 배씨와 팥쥐의 심술은 날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하루는 배씨가 콩쥐와 팥쥐를 부르더니 시골 사는 계집애가 농사일을 모르면 굶어 죽기 십상이야. 오늘부터 밭에 가서 김 좀 매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팥쥐한테는 쇠호미를 주고 집 앞에 텃밭을 매라고 하면서 콩쥐한테는 나무 호미를 주고서는 돌밭을 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쥐는 점심도 못 먹고 땀 뻘뻘 흘리면서 돌밭을 매는데 그만 나무 호미가 부러져 버려요. 혼날 게 무서워서 엉엉 우는 콩쥐.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검은 소 한 마리가 내려오더니 콩쥐에게 쇠오미랑 과일을 주고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콩쥐는 얼른 쇠오미로 밭을 다 맨 다음 과일은 가족과 함께 먹으려고 챙겨가요. 하지만 배씨랑 팥쥐는 콩쥐가 늦게 왔다고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런데다 과일은 어디서 훔쳤냐고 막 몰아붙이더니 자기들끼리만 과일을 홀랑 먹어버리고 콩쥐는 굶기는 거 있죠. 그러니 콩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밤새 울기만 하네요. 이쯤 되면 콩쥐 아버지 뭐하나 싶은데 최만춘은 맨날 나가 술이나 마시면서 집안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예 몰라요. 근데 콩쥐의 고생은 점점 더하기만 합니다. 하루는 배씨가 콩쥐한테 빈 독에 물을 길어다 채워놓으라고 시키더라고요. 하지만 콩쥐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독에 물이 차질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느라 고개는 부러질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든 바로 그때 마당 한쪽에 있는 두꺼비가 다가오더니 콩쥐야, 그 독은 밑빠진 독이라 아무리 물을 길어도 소용없을 거야. 네가 독을 조금만 기울여주면 내가 들어가서 구멍을 막고 있을게. 그때 물을 부어봐. 이러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맙죠. 결국 콩쥐는 두꺼비 덕분에 독의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배씨는 콩쥐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척척 해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중에 콩쥐 외갓집에서 콩쥐를 잔치에 초대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배 씨는 콩쥐 대신 자신과 팥쥐가 가겠다고 날뛰더라고요. 아니, 콩쥐 친엄마네 집 잔치인데 무슨 염치로 본인이 간다는 거죠? 하여튼 배 씨는 옷을 싹 차려입고 나서더니 콩쥐 넌 집이나 보고 있어. 만약에 너도 가고 싶으면 배 짜놓고 벽 껍질 다 까놓고 오든가. 이러네요. 그걸 어떻게 콩쥐 혼자 다 하겠어요. 그냥 가지 말라는 소리죠. 콩쥐는 눈물을 흘리면서 배를 짜고 벽 껍질을 하나하나 까고 있는데 난데없이 새들이 날아오더니 벼를 다 쪼아먹는 거예요. 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새들까지 안 도와주네요. 그런데 콩쥐가 힘들어하고 있는 사이 갑자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콩쥐한테 배틀에서 내려오라고 하더니 배틀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가씨는 어서 떠날 준비를 하세요. 이러면서 순식간에 배를 다 짜더라고요. 그리고는 콩쥐한테 옷 한 벌과 새 신발까지 챙겨주면서 얼른 외가로 가라고 하죠. 이게 뭔 일인가요? 멍하니 쳐다보던 콩쥐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마당으로 나갔는데 아까부터 벼를 쪼아먹던 새들이 훌쩍 날아가 살펴보니 어머, 새들이 벼를 쪼아먹었던 게 아니라 벼 껍질만 벗겨놓고 간 거였어요. 세상에 감동이네요. 마침 때는 꽃피고 나비가 날아드는 춘삼월. 콩쥐는 예쁘게 차려입고 외갓집으로 향합니다. 아름다운 봄을 마음껏 즐기며 가다 보니 어느덧 시냇가에 도착하는데 바로 그때 물러거라 사또 행차시다. 이러면서 새로 부임하는 사또의 행차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콩쥐는 깜짝 놀라서 정신없이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그만 신발 한 짝을 냇물에 빠뜨려 버려요. 하지만 감히 주울 생각은 못하고 그냥 외갓집으로 갔죠. 그런데 조금 있다 뒤에 오던 사또가 시냇물에 떠있는 콩쥐의 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부임하자마자 신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오라고 마을로 사람을 보내요. 그즈음 콩쥐는 외가에 도착해서 외삼촌, 외숙모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요.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수군대더라고요. 으이그, 콩쥐 새엄마가 그렇게 콩쥐를 못살게 군다면서? 맞아. 근데 콩쥐는 지 아버지한테 불평 한마디 안 한대.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배 씨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콩쥐를 불러 일은 다 했냐고 하더니 꼬집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휴. 근데 마침 그때 관가에서 사람이 나와 신 한 짝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얼른 나와서 찾아가시오. 이렇게 외치며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자 배 씨는 얼른 나서서 자기네 거라고 막 우기더니 신발을 신어보는데 그 신이 맞겠어요? 들어가지도 않죠. 그러니 관가에서 나온 사람은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가 나오더니 그 신발이 콩쥐 거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콩쥐한테 신발을 신겨보니 뭐 말할 것도 없이 꼭 맞네요. 이제 관가에서 나온 사람은 콩쥐를 가마에 태워 사또에게 데려갑니다. 드디어 콩쥐를 만난 사또. 그간의 사연이 궁금해 이거저거 물어보니 콩쥐는 조곤조곤 다 대답을 하죠. 근데 사또가 그 사연에 크게 감동을 해서 외삼촌한테 콩쥐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또는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 외롭게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이 소식을 들은 콩쥐 아버지는 딸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됐다고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드디어 콩쥐는 사또와 혼인을 올리게 되죠. 근데 이쯤에서 제일 배 아파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배 씨랑 팥쥐잖아요. 둘이 어찌나 콩쥐를 미워하고 질투하는지 이를 벅벅 갈면서 기회를 엿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석류꽃이 떨어지고 매미가 우는 어느 날 팥쥐가 난데없이 콩쥐를 만나러 관가로 들어갑니다. 마침 사또는 관청에 나가고 콩쥐는 연꽃을 구경하고 있는데 팥쥐가 반갑게 다가가서 언니 그동안 잘 지냈어요? 저 언니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좀 못되게 굴었죠?
정말 미안해요. 이러더라고요. 팥쥐 웬일이죠? 그러니 원래 착하디 착한 콩쥐는 팥쥐 말을 철석같이 믿고 마음이 풀어져서 좋은 음식도 대접하고 집안 구경도 시켜줘요. 그런데 둘이 산책하다 연못가를 지나갈 때쯤 난데없이 팥쥐가 콩쥐한테 목욕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콩쥐는 겉옷을 벗어놓고 팥쥐를 따라 연못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머, 갑자기 팥쥐가 콩쥐를 연못 안으로 획 밀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당한 콩쥐는 허우적거리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네요. 부귀영화도 제대로 못 누려보고 순식간에 죽어버린 콩쥐. 근데 이걸 지켜보던 사악한 팥쥐는 웃으면서 나오더니 자기 옷은 치워버리고 콩쥐 옷을 주워 입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가 콩쥐인 것처럼 별당 난간에 기대서 연꽃을 보고 있는 거 있죠? 와, 소름 끼쳐. 바로 그때 사또가 일을 마치고 돌아와 기쁜 마음에 부인한테 달려드는데 부인 얼굴이 좀 다른 거예요. 뭔가 거무튀튀한 데다 거칠고 막 뭐가 났으니 깜짝 놀라서 물어봐요. 하지만 팥쥐가 사또가 온다고 급히 뛰어가다 넘어져서 그런 거라고 둘러대니까 사또는 그걸 또 믿네요. 그런데다 자기를 기다리다 얼굴이 상한 거라고 생각해서 고마워하기까지 해요. 아니, 부인 얼굴도 못 알아보나요? 뭐 어쨌든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사또가 연못가를 산책하는데 연못 가운데 못 보던 연꽃 하나가 피어 있었어요. 근데 꽃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또가 그걸 꺾어다 별당 방문 앞에 갖다 놓고 엄청 예뻐했어요. 그러니 팥쥐는 질투가 나서 사또가 나가면 몰래 연꽃을 살펴보고 그랬는데 뒤돌아서 방을 나오려고만 하면 누군가 팥쥐 머리채를 막 쥐어뜯더라고요. 방 안에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연꽃 속에서 손이 나와서 뜯는 것처럼요. 그래서 팥쥐는 연꽃에 콩진형 귀신이 붙은 게 분명해. 이러면서 사또가 없는 날 몰래 연꽃을 부엌 아궁이에 넣고 활활 태워 없애버려요. 그 후 팥쥐는 완전히 안심을 하고 콩쥐 살림살이도 마음대로 뒤지고 하인들도 막 부려먹고 못된 짓이란 못된 짓은 다 하죠. 그러던 어느 날 콩쥐랑 친했던 이웃집 할머니가 불씨를 얻으려고 별당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아궁이를 쳐다보니 불씨는 하나도 없고 옷에 구슬만 가득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허겁지겁 구슬을 쓸어 담아 집으로 가져가 반다지에 감춰놔요. 근데 갑자기 반다지에서 할머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는데 콩쥐 목소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얼른 문을 열어봤더니 우와, 콩쥐가 덕하니 앉아있지 뭐예요. 할머니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하여튼 콩쥐는 자기가 어떻게 죽게 됐는지 할머니한테 다 얘기를 하고 드디어 일을 꾸미기 시작해요. 다음 날 할머니는 콩쥐가 알려준 대로 음식을 한상 차려놓고 자기 생일이라고 하면서 사또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사또는 할머니 집에 와 음식을 먹으려고 젓가락을 딱 드는데 한 짝은 길고 한 짝은 짧아서 잘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왜 이러냐고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병풍 뒤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니 젓가락 짝이 틀린 것은 그렇게 잘 아시면서 사람 짝이 틀린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이러니 사또는 너무 놀라면서 그동안 자기 부인이 좀 이상했다는 걸 확 깨닫고 얼른 자리에서 일어서는데요. 바로 그때 병풍 뒤에서 새색시 차림을 한 부인이 나와 절을 하네요. 그러면서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이러는데 사또가 너무 놀라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콩쥐는 그간의 사연을 다 얘기하고 이젠 팥쥐랑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서 엄청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 길로 사또는 광가로 달려가 팥쥐를 잡아 형벌을 내리고 자배까지 받아냅니다. 그리고 연못의 물을 치우게 하여 콩쥐의 시신을 찾아내 끌어안고 통곡을 하죠.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갑자기 콩쥐가 잠에서 깬 것처럼 눈을 뜨더니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니 사또는 콩쥐를 껴안고 너무너무 기뻐하네요.
그리고 며칠 뒤 팥쥐는 큰 죄를 지었다는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하게 되죠. 한편 배 씨는 콩쥐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남자랑 살면서 팥쥐 덕을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관가에서 찾아온 사람이 팥쥐의 사형을 알리자 배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여 영영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콩쥐 아버지는 배 씨한테 재산까지 뺏기고 빈털터리가 됐지만 콩쥐와 사또 덕에 좋은 여자를 만나 잘 살게 되죠. 그럼 다시 살아난 콩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또가 콩쥐한테 잘못을 사과하여 둘은 다시 부부의 연을 이어가고요. 콩쥐 부부는 아들이랑 딸이랑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또 어진 마음을 베풀어 어려운 백성들을 도우면서 살아가니 모든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콩쥐팥쥐 이야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도 좋은 작품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